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학교 이렇게 준비해의 저자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초등입학 학부모 교육 7번째 시간으로 교과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후 적응 과정으로 2-3주 동안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1학년은 이제 본격적인 교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교과 공부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될 것이고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많은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양의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할 공부들이 너무 넘쳐나는데요. 무엇을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 방향을 초등학교 때 정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아이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부모님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부모님께서 금방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없이 정답을 알게 되면 조만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어머니께서 지켜보시고 다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타인지와 같은 맥락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을 하여도 아이 스스로가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아이의 공부를 계획하고 노력하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셋째는 공부 정서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공부에 짓눌리고 공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과 많은 시간을 성적에 투자하면 성적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동기부여나 공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에 질려서 공부와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공부해야 할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 멀어집니다. 초등학교는 공부하는 방법과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는 점점 잘할 수 있도록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현행 저학년 수업은 학습 위주의 수업에서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을 하더라도 깊이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며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보다 여럿이 함께 협력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 공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국어 교과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1학기, 2학기 모두 3권씩인데 1-1 가나와 국어활동, 1-2 가나와 국어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어활동은 바른 글씨와 국어책에 실지 못하는 동화 등 보조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국어 교과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글 공부이고요. 60시간 정도 국어 시간에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글을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은 국어 시간을 통해서 한글 공부를 익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국어 교과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교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책 읽는 습관을 제대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거리에서부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할지 질문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받아쓰기입니다. 예전에는 받아쓰기에 대해 많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아이나 학부모님께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1학기에는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2학기 하더라도 낱말부터 시작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쓰기입니다. 쓰기는 크게 일기 쓰기와 선택사항인데요. 책을 읽고 문장 써보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학기 마지막 단원에 일기 쓰기가 나오는데요. 경험한 일을 아이들이 문장을 쓰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쓰더라도 여름방학 동안 일기 쓰는데 부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일기를 잘 쓰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일기를 잘 써야 한다고 맞춤법을 고쳐주거나 더 잘 쓰게 한다고 해서 다시 쓰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쓰는 그 자체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 쓰기도 힘든데 부모님께서 지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일기 쓰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일기 쓰기는 막연하게 그날 생활을 찾아서 쓰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일기 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기를 쓸 때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해서 기억에 잘 남고 느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쓰면 좋습니다. 다음, 일기 쓰기가 편하게 쓰는 아이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보는 것을 권합니다. 문장을 고르면서 아이들은 핵심 내용과 주제를 찾아내는 훈련도 되고 문장을 익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글씨 쓰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르게 연필을 쥐고 글자의 획순에 맞게 글씨를 쓰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정성껏 쓰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글씨 쓰기의 주의사항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1학년 와서 글씨를 제대로 쓰는 것을 배워서 글씨를 잘 쓰게 된다면 평생 동안 정말 예쁘고 바른 글씨를 쓸 수 있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씨 쓰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그리고 글자의 획순을 너무 미리 먼저 배워서 제대로 순서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1학년 때만큼이라도 제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다음은 수학교과 안내입니다. 수학교과서는 1학기 2권, 2학기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익힘책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하고 나면 집에서 복습이나 확인 학습용으로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익힘책은 학교에 가져다니지 않고 집에 두면서 공부하고요. 한 단원이 끝나면 보통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 단원을 학교에 와서 검사 받도록 합니다. 수학 교과서의 단원을 살펴보면 1학기, 2학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수가 나오고요. 덧셈과 뺄셈, 여러가지 모양,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입니다. 연산이 주로 1학년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연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연산은 예전과 달리 세로셈보다 가로셈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교과는 수학교과서와 익힘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부 내용은 주변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로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이 교과서 단원으로 도입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수학 동화를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습은 수학 익힘책으로 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사서 매일 2장 정도 확인 학습을 하면 1학년에게는 충분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수는 주로 수 배열판을 준비해서 꾸준히 아이와 게임식으로 놀이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 배열판을 그냥 벽에 붙여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내어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보다 2 큰 수, 손을 짚어가면서 아이가 찾으면 좋은데요. 10보다 3 작은 수, 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 또 10묶음짜리 3개와 낱개가 5인수, 35이죠. 그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하면서 찾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찾거나 콩주머니를 2개 던져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알아보는 것도 수 배열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수 배열판은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또한 1학년은 수학을 학습지로 하는 것보다 교구와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작은 바둑알부터 주사위 등 간단한 교구와 10x10 등 교구를 준비해 주세요. 게임을 하면 정확한 규칙도 이해하면서 수학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데요. 메이크 10 경우는 수많은 연산을 놀이식으로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교구입니다. 연산은 덧셈 뺄셈을 셈으로 하기 전에 연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가르기 모으기가 나옵니다. 10을 가르면 2와 8로 가른 다음 모으기를 하면 10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기와 모으기를 충분히 연습해서 아이들이 덧셈 뺄셈의 원리만 익히면 연산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2학기 연산은 더하기에서 10몇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몇에서 빼기를 하는 수준인데요. 요즘은 세로셈보다는 가르기 모으기 원리로 가로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산 학습지를 많이 한 경우 오히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기계적으로 연산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연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교과 안내입니다. 통합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권입니다. 이번 안에는 큰 주제가 2개씩 들어있는데요. 소주제에 맞게 교과가 구성되어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는 교과입니다. 통합교과는 말 그대로 예전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통합되어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과입니다. 통합교과 소주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봄 교과서에 학교에 가면 도란도란 봄동산, 부모님께서는 소주제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보고 주제에 관련된 그림책이나 동화책, 그 다음에 과학 도서 등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 또는 서점에 가서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읽게 하면 학교에서 교과 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교과 공부와 주제 독서가 끝나면 중요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해보도록 하면 최상의 공부 방법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제 독서 책을 모아놓고 그것을 다 읽고 공부한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예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지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나름의 정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훨씬 더 보람을 많이 느끼는 방법적인 공부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책과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체험학습으로 연계하면 아이들의 폭넓은 독서와 지식이 확장되고 깊게 공부하는 것을 배우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체험학습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봄동산을 하면 동네를 돌면서 봄꽃을 조사하고 이름을 알아보며 여기에 담긴 꽃말을 전해오는 이야기도 공부하는 것도 체험학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씨앗을 직접 심어보고 식물의 성장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체험학습이죠. 통합교과 과정은 미술활동으로 많이 이어져 만들기, 그리기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위나 풀 사용도 능숙하게 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즐거운 생활, 체육활동, 신체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신체활동을 하면서
협력적인 활동을 많이 할 때 너무 게임에 몰입해서 승부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게임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무슨 활동을 할 때도요,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무리하는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됩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이나 게임 활동에 적정한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생활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1학기 14시간, 2학기 13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항목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에 대해서 체험하고 아이들이 대처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어렵게 되자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다면 수업을 받을 공간은 아이들 방이 아니라 거실에 책상과 의자를 마련해 놓고 수업을 받도록 합니다. 방에서 하는 경우 아이들이 오히려 개인 행동을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1학년이라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일러주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간학습을 보고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야 하는지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완벽하게 100%를 완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해서 80% 정도 진행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할 과제는 그날 꼭 공부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학교 생활처럼 마무리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담임선생님께서 학습을 완료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왕 할 것이면 그날 제 시간에 학교 시간표처럼 공부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배우는 교과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렸습니다. 3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공부가 시작되면 교과서를 받아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교과 공부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교과서는 대부분 학교에 놓고 다닙니다. 책가방에 들고 다니면 좋겠지만 책가방 무게 때문에 학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부모님들이 무척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어나 수학 교과서 정도는 따로 구입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걸 집에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부모님께 설명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런 방법도 아이들이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아까 통합교과에서 마인드맵을 할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권장했는데요. 화이트보드판, 칠판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선생님처럼 설명해 보아라 하는 것도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된답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 내용이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그때 부족한 것은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1학년 공부입니다. 너무 점수에 치우치지 말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1학년 때부터 이끌어 주시고요. 현재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독서와 책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생생한 경험을 하면 훨씬 1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영어 교육도 1학년부터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영어 교육을 학원이나 학습지로 하는 경우도 아이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학습의 양과 난이도를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호소하지 않는데요. 영어 교과나 다른 공부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공부하는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가 잘하는 경험을 최고치로 올려서 못하는 것도 잘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아이의 강점을 찾아내도록 부모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칭찬해 주시면 아이는 더욱더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공부하는데 동기 유발이 많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공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학습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신체 정서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